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불파스 16기 정찬홍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크로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라이트 스케일 마케팅 팀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직을 하게 되어서 저도 이제 개인 차원으로 크로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어제 출시된 나이트 크로 게임이 이제 크로마 네트워크의 언보딩이 이제 곧 언보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로마는 이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이제 라이트 스케일에서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롤업 플랫폼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더리움 기반의 롤러브로서 이제 2023년 KBW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홍보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위메이드가 자체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놔두고 자체 체인 기반이 아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레이어 2 체인을 출시했을까라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유저와 그다음에 자산을 이제 위믹스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존 위믹스 홀더들의 뭐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로마가 오히려 위믹스의 유출 창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믹스 생태계와 또한 뭐 이제 크로마 생태계 두 개 구축 시 이제 혼란이 또 가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이제 보여주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제 뭐 위메이드는 사실 뭐 2019년 자회사였던 위메이드 트리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위믹스 1.0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 및 생태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게임사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글로벌 앱스토어의 이제 높은 수수료입니다. 현재 모바일 시장을 이제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가 이제 10에서 30%의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들은 사실 자체 플랫폼을 구축에 집중하였고 위메이드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태계에 치중되고 이제 독립적인 생태계인 위믹스의 생태계만으로는 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며 크로마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마는 자체 소개서에서 이제 베트남, 중국, 싱가폴, 그다음 일본, 터키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글로벌 유저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갤럭시나 아니면 여러 D앱들과 파트너를 통해 여러 이벤트와 현재 공동 AMA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마 이제 맨 첫 소개를 보게 되면은 크로마 aims to develop a universal ZK 롤업이라고 문구가 있는데 크로마는 범용 ZK 롤업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로마는 옵티미즘 베드락 아키텍처의 기반인데요. 베드락은 기반이라는 뜻으로 베드락 아키텍처는 옵티미스틱과 이제 ZK 롤업을 모두 아우르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하반기 완전한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이제 CK 롤업으로 이제 전환을 예정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사실 추가적인 비용 감소와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아니고 GK 롤업 기술 확장을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의 내러티브 강화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 증명 같은 경우 보통 7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크로마 이제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 정보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스테터스가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웨이팅, 레디 투 프루브, 릴레이드가 있는데 릴레이드는 이제 레이어 1 쪽으로 정보를 이제 트랜잭션 정보를 이제 넘긴 상태인 거고 보니까 보통 그 웨이팅 같은 경우에 보통 4일에서 한 5일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일주일 소요된 건 잘 못 봤었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아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이런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트랜잭션 언보딩 시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크로마 측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통한 수익도 창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로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위믹스 생태계와의 공생이 이제 목표이어서 이들이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는 아예 위메이드 재단 또 총 10%는 아예 위믹스 커뮤니티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 어 지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까 출시를 앞둔 코인은 토큰은 크로라고 합니다. 현재 아직 상장돼 있지는 않고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다른 토큰들이랑 좀 다르게 이제 크로는 초기 발행량이 아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크로마가 강조하는 부분은 제로 스타트 토크노믹스이고 그래서 사전 판매도 없었고 사전 채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량은 5천만 개를 목표로 5천만 개로 지금 잡혀 있고 이 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블록은 이제 하나당 1크로가 이제 보상으로 지급이 되면 단 이 보상이 90일마다 계속해서 7.88%로 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뒤에 블록 보상은 0.151크로까지 줄어들게 되고 6년 뒤에는 전체 이제 크로 발행량이 한 86%가 유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 중에 하나는 초기 노드 참여자일수록 조금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초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전체 크로의 38%는 현재 이제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뭐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또 보안 쪽, 그다음 커뮤니티 이벤트 보상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현재 크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이제 트랜잭션 기여자와 크로 스테이킹 한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지금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의 플라이 휠이라고 이제 크로마가 주장하는 이제 크로마의 플라이 휠은 사용자는 크로마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스를 소비하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이제 크로 형태로 D앱에 유입이 되어서 D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다시 이 수수료를 재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APR이 상승이 하게 되어서 사용자는 유입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래량 및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가 크로 형태로 D앱으로 유입이 되고 이에 따른 크로마의 플라이 휠이 가동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로마가 사실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 중 하나는 이제 크로 NFT를 이제 NFT를 판매하게 되는데 NFT 이름이 KGH 크로마 가디언 NFT입니다. 이제 가격은 이제 300달러에서 1,450달러까지 이제 개수가 이제 제한된 물량을 통해서 가격이 다 달랐었으며 수량은 총 5,306개를 판매했는데 전부 다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 가디언 NFT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은 이제 2024년 6월에 TG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달 이제 NFT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브론즈, 뭐 실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브론즈는 100개를 받는다면은 실버는 뭐 103개,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차등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개월에 거쳐서 뭐 10개씩 계속해서 이제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NFT 홀더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NFT를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크로 토큰을 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밸리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NFT 스테이킹 시 책, 어, 오히려 그런 리워드 보상량이 더 증가를 한다고 해서 밸리데이터들의 NFT 보유까지도 조금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1월 말, 1월 29일부터 2월 달까지 판매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판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막 이제 나이트크로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현재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크로마 네트워크 이제 이 나이트크로가 온보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나이트크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트크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27일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장르는 리니지 라이크 MMORPG 게임입니다. 엔진은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했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서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을 통해서 모두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4년도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대륙을 배경으로 한 이제 판타지 게임이어서 그거에 따른 스토리 라인을 이제 갖추고 있고 이 게임이 사실 작년에 4월 달에 출시되고 5월 달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 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고 계속해서 높은 랭킹 쪽에 이제 등극을 하면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도 2,300억 원을 달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매드 엔진을 투자한 리메이드도 엄청난 수익을 얻는 등 좀 그래도 되게 핫했던 분야인데,
아무래도 좀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트크로우가 계속해서 웹3 게임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출시가 되었는데 170개국에서 서비스가 이제 동시 오픈했고 9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 네, 태국어를 두 번 썼네.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요. 어,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토큰이 아닌 총 7종의 아이템을 토큰화하는 멀티 토크노믹스 기술과 캐릭터 정보를 이제 하나로 압축한 캐릭터 NF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토큰 같은 근데 이게 게임 같은 이 게임이 당장 뭐 NFT라든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고요. 토큰 등 코인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캐릭터 레벨 45 달성 이후에 이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NFT 같은 경우에 민팅이 레벨 50 달성 이후에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 당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종 동시 접속자가 16만 명이나 달성을 하게 되고 어제 하루만 매출 60억 원 이상 달성이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만 다운로드 2위, 매출 2위를 달성했고, 태국은 현재 다운로드 1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출 2위이고, 다운로드 수는 한 13위, 필리핀 매출 3위, 다운로드 4위, 베트남 다운로드 4위, 매출 17위, 뭐 일본 다운로드 43위 등, 그래도 되게 현재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며, 미드4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시 접종자 수가 1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지금 현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어 현재 지금 그래도 되게 관심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위메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트크로우로 작년에 2,300억 정도의 이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을 통해서는 그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지금 매출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트크로우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e birth of a blockchain economy based on users' creation of added value라고 있는데 사용자가 추가 가치를 통해서 블록체인 경제를 탄생시킨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웹2 게임 내 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웹3 블록체인 경제는 게임 시스템의 규모를 더 확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제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다중 유틸리티 기반의 플레이 앤 언, 그다음 토크노믹스와 캐릭터 NFT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 앤 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 생태계를 더욱 성장시키며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다중 유틸리티 토큰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크로우 토큰입니다. 크로우 토큰은 초기 유통량은 500만 개 정도고 최대 유통량이 5천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토큰량이 최대 토큰량의 토큰 발행량이 최대 토큰량의 이제 도달 시에는 해당 토큰의 발행은 중단되지만 만약에 소각이 계속해서 게임 내에서 발생되는 경우 그 소각된 만큼은 발행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로우 토큰은 게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V 다이아라는 이제 아는 인게임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V 다이아를 통해서 민팅이 가능하고 반대로 V 다이아를 통해서 반대로 크로우 토큰을 V 다이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V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 거래제어의 핵심으로서 일일 퀘스트나 아니면 현금 결제를 한 다이아를 V 다이아로 이제 바꿔서 거래를 통해서 이제 획득이 가능한데요. 크로우 토큰으로 이제 6개의 인게임 아이템 토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뭐 파피루스, 모리온, 뭐 프로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6개의 인게임 아이템 토큰 민팅이 가능하고 크로우 토큰은 위믹스 플레이의 수화를 통해서 위믹스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현금화시 수수료가 0.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6개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플레이가 아닌 위믹스의 이제 디파이 이제 덱스 담당인 피닉스 덱스의 나이트크로우 마켓에서 현재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그 교환 비율은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대 80, 1대 10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우에 비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상장가 기준 이제 1달러 정도였는데 오늘 제가 5시 반 정도에 봤을 때 한 3.3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었던 점은 이제 이 토크노믹스 소개하는 영상을 위메이드에서 올렸는데 위믹스 팀이 1크로를 한 15달러 정도의 가치로 표기하여서 이제 리믹스 달러랑 수합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크로우 토큰의 가치를 보고 있는지 좀 위메이드 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크로우는 좀 특이점이 이제 토큰 가격이 만약 0.75달러 이하로 떨어질 시에는 자체 패깅 시스템이 뭐 PSM을 통해서 토큰 발행이 중단이 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트크로우는 총 3개의 지갑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관련된 뭐 플레이 월렛이나 위믹스 월렛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현재 밀고 있는 우나 월렛을 통해서 타체인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6개의 총 체인, 위믹스 외에도 5개, 뭐, 이더리움, BNB, 아발란체, 크로마, 폴리곤을 현재 지원을 해서 옴니체인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우를 통해서 이제 NFT가 게임 캐릭터를 NFT로 민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크로우 토큰을 통해서 캐릭터와 이용자 게임 정보를 압축해 하나로 만드는 캐릭터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출시된 지 어제 출시가 돼갖고 아직 레벨 50 정도를 달성한 유저가 별로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아직 NFT 민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현재 주장하는 이제 하나의 용어 중에 하나가 케인이 있는데 이제 캐릭터 앱스트랙티드 NFT 에코노미를 이렇게 해서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트크로우는 이제 SSS라고 해서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이 있는데 이 스트리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 유저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 이제 레퍼럴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레퍼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유저는 이제 나이트크로우에 이제 과금하게 되는 경우에 시드라는 형태로 이제 스트리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재화를 얻게 됩니다. 이 재화를 이제 유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에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스트리머는 유저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현재 가져온 이 시스템 자체는 웹3에서가 아니고 웹2 버전의 나이트크로우에서 실제로 했던 것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1월쯤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아서 이 시스템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레퍼럴 시스템이 이제 나이트크로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넥슨의 히트2라든지 뭐 NC의 다른 타 게임들에서도 이제 지- 사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딱 유일하게 이제 문제로 지적된 거는 이제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였거든요. 왜냐하면 넥슨과 N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이제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스트리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가 만약 100만 원을 결제하면은 100만 원의 몇 퍼센트가 그 스트리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반드시 후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 후원이 일정 기간까지는 이제 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레퍼럴 시스템이 조금 다른데 구매한 만큼의 시드가 이제 누적이 되어서 이를 원하는 BJ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원하는 경우 그 스트리머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 후원된 시드의 비율에 따라서 스트리머에게 누적된 후원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총 누적된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A 스트리머가 전체 시드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스트리머에게 5억 원이 지급이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드가 더 들어와서 이 사람의 시드의 비중이 40%로 줄어들게 되면은 4억만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순 구조로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시드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과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시드를 주면은 치킨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추후에는 아예 시드 추천 펀드를 모아가지고 시드를 예를 들어서 누적해서 뭐 4만 개의 시드가 누적이 되면은 뽑기를 통해서 한 명한테 현금으로 뭐 몇백만 원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베팅 방송으로 해가지고
한때 뭐 유튜브라든지 뭐 트위치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나이트크로화된 방송들이 게임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이런 시드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송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이 망가져서 이제 워낙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게임을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웹3 버전에서는 이 SSS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진행이 현재 되고 있어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현재 랭킹이라든지 이런 순위들을 볼 수 있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19억 원어치 정도의 이제 그런 금액이 이제 SSS 서비스에 누적이 되었다고 하여서 과연 이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 위메이드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구조로 이제 잘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게임 자체가 나온 지는 지금 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나와 봐야지 어떻게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시작 자체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현재 시작이 된 편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